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지난번 울산 회동 때보다 감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금요일은 여론조사 살펴보는 날이죠. 백운기 시사 1번지 여론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이번 주 여론조사 핵심 키워드 안철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인데 지금 지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지표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고 네. 어차피 이제 그걸 봐야 왜 이렇게 됐는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사부터 볼까요? 일단은 어저께 나왔던 MBS 조사랑 이제 어저께 네, 그 매경 MBN 조사랑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갤럽이 또 나와서 네.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저께 그 MBN 조사가 정기 지표 조사인데요. 3일에서 5일 전화 면접 조사, 가상번호 유형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후보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36, 윤석열 28, 안철수 12, 심상정 2, 태도 유보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8%포인트 높게 나타났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물론 태도 유보층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나온 MBN 조사도 보면요. MBN 어제 나온 거죠? 네네, 어제 네.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지지가 여기가 지금 RN서치에 의뢰해서 1월 4일, 5일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면접 조사였는데요.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38.5,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34.2, 안철수 후보 12.2%가 나와서 12.2%가 나와서 예. 지금 여기서도 안철수 후보가 12%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예. 윤석열 후보가 다른 조사 대비 조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지금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지금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36 그다음에 윤석열 26 안철수 후보가 15%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할까요?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 응답률은 14%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니까 10%를 넘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0%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갤럽에서 15%까지 나왔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일단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일단 10% 지지율은 넘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2주 전부터 10%에 근접하는 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12%짜리가 3개가 나왔고 근데 이제 다음 주쯤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갤럽에서 15%가 나와가지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예상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 MBN 자료를 보니까 그 두 후보가 좀 비슷하게 나왔던 데가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본 데가 부울경 지역이거든요. 예. 부울경 지역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거의 30% 중반대로 비슷하게 나왔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 지표가 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감도 쪽이 뭐 MBS 조사나 이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좋은 호감도를 받고 있는 걸로 나와서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다시 이제 원팀 기조를 만들었긴 하지만 어저께 그 의총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 중계가 됐는데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글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예. 이준석 당대표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지지자들과 이런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역 특히 이제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그거는 한번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최수영 컨설턴트의 분석을 먼저 들어볼까요? 물론 뭐 다들 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니까 보수 진영에서의 빠져나간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에 반영됐다는 건 가장 일반적인 분석 같습니다. 그건 예. 저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이제 이현영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정치인은 자기 기반이 있어야 돼요. 예. 뭐 이제 이게 제가 꼭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인이 자기 출신에 대한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낙연 후보에게는 호남이라는 지지가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뭐 또 본인 태생은 아니지만 경기에서 정치적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도권 경기 지역 지지율이 높은데 안철수 후보는 물론 이제 서울에서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나온 정치인이란 말이죠.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부산의 적통도 정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지난번 어쨌든 안 대표 안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을 거의 이제 TK 포함해서 일주일간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캠페인을 세게 했던 점이 저는 좀 그나마 거기에 반영되는데 좀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2030이 이탈한 지지가 그동안 예. 사실 굉장히 약간 스윙보터처럼 갈 길을 못 찾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라는 방향성을 찾은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지지율 15%의 지지율이 어떤 일상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좀 유지되는 그런 이제 좀 패턴을 보여야 되는 건 숙제로 남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제 눈발이 흩날리다가 눈덩이가 뭉쳐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말하자면 고정 지지층, 지역과 세대라는 양날의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확산세가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래요. 2030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은영 소장님 네. 최근 나온 조사에서 보면 2030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있었지요. 그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2030에서 1위를 차지했고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내용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2030 세대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이재명 후보가 33.4, 안철수 후보가 19.1, 윤석열 후보가 18.4, 심상정 후보가 7.5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1월 3일에서 1월 5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순위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가 간 세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보면은 서울, 중도, 20대 여성층이 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20대에서 굉장히 지지 하락폭이 컸는데, 요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 것도 있고, 안철수 후보로 간 것도 있고, 무당파로 간 것도 있어요. 약간 3분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준석 당대표 어제 이제 원팀이 된 것을 계기로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수영 매컨의 분석을 들어봤고 박진정 교수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일시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는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까지도 비호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당분간 이런 추세를 지속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성 정치권의 무능과 국민들의 비호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민주당에 몸담았습니다만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정말 무섭구나. 예. 안철수 후보가 사실 10년 동안 검증된 분이잖아요. 우리가 안철수 대통령 상상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분한테까지 지지도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지금 무섭다라는 것을 저는 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안철수 후보가 검증된 분이라고 그래서 좋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반대네요. 이 실력 문제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당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보고 토론을 기피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당대표 같이 하신 분들은 회의를 같이 하기 힘든 사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검증받은 분인데도 이 정권 심판론의 파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분도 다시 소환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저는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반사체다, 발광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은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반사적인 이익은 아마 도덕성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상습 도박 의혹에 휘말렸었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이렇게 가족 리스크가 아주 부각이 되고 있던 터에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도 했거니와 나아가서 딸 안설이 박사가 바이러스 관련해서 쓴 논문 뭐 이런 평가가 뉴욕타임스까지 실리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좀 대비되고 돋보이는 그런 이익도 좀 봤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사실 대통령의 가족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존재는 분명하거든요. 공적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아들에 대한 비리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발목을 잡았고 가족 리스크가 항상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은 그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요구하고 또 계속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놓고 본다면은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은 지금 직업 교수시고 부인 딸도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의학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나라를 맡기면 저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가족 리스크는 최소화시킬 거라도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에서의 오히려 국가적 위신이라든가 그런 어떤 모든 기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저는 이번 조사를 보니까 사실 호감도를 우리가 지지율의 선행지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호감도와 도덕성에서 앞섰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그 지점.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이고 대통령의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의 본원적 질문에 대한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 문제 특별히 부각된 거는 없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 검증을 받았던 것은 1, 2위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존재감이 조금 약했던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유력 후보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면 더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 받을 수도 있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많이 준비를 또 해왔고 또 10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나. 본인 얘기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뭐 10년 동안 탈탈 털렸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도 더 높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지금 지난번에 MBS 조사가 이제 국정 안정과 국정 심판으로 해서 안정론이 45, 국정 심판이 40으로 이제 안정론이 좀 높게 나왔었는데 지금 신년 여론조사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의향이 47에서 한 49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높다고 강도는 조금 완화됐을지 몰라도 아직은 높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 지금 정권 교체 의향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보다 지표가 좀 나아졌다고 조금 마음을 푸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 평가고 이 지금 대선 후보 미래 권력에 대한 건 또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아직은 높다라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부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RN서치, MBN과 RN서치에서 보면은 이제 단일화시 지지 후보라든지 단일화시 이제 경쟁력 후보 이런 문항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재창출 그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높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그 정권 교체 의향을 다 충분히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 의향 하나는 50.3인데 후보 지지율은 뭐 30% 초반 정도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거는 여지까지 한 번도 이걸 뒤집어진 본 적이 없어서요. 쉽지는